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 제발 좀 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며 매일같이 전화가 오더니 아이가 3돌만 넘으면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라며 슬며시 거리를 두는 거 말이에요. 실제로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돌도 안 된 손주를 매일 8시간씩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밤낮 없이 재우고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 갈 나이가 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자주 오시면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 때문일까요? 오늘은 육아 도우미 어느 순간 간섭으로 바뀌는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손주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깨는 아이, 끝없는 기저귀 세탁, 밤낮이 바뀐 신생아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는 며느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섰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낮에는 내가 볼 테니까 넌 좀 자. 이렇게 시작된 육아 지원은 거의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에 가서 손주를 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키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놓고 집에 갔습니다. 주말에도 아이를 데려와서 재우고 명절에는 당연히 손주가 집안의 중심이었죠. 그때 며느리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던 그 시절. 시어머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경험이 도움이 되는구나. 손주를 키우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듦보다 더 큰 건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엄마. 저희가 해볼게요 라는 말이 점점 잦아졌죠. 처음엔 며느리가 좀 익숙해진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히 익숙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한테 스마트폰 보여주시면 안 되고요.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만 주셔야 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돌봤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달라진 육아, 달라진 기준. 요즘 육아는 정말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졸리면 재우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수면 교육, 애착 육아, 놀이 발달, 언어 자극, 감정 코칭까지. 육아가 마치 과학 프로젝트처럼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 어플로 아이의 수면 시간을 기록하고 발달 상황을 체크하고 적정 이유식 양을 계산합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육아 정보를 습득하죠.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대요 라는 말과 함께 시어머니가 해오던 방식을 하나둘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이 울 때 바로 안아주시면 안 돼요.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과자는 첨가물이 많아서 안 돼요. 과일로 주세요. 아이 앞에서 부부 싸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듣고 있어요. 하나하나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온 시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게 내가 틀렸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더 힘든 건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집에서는 며느리 방식대로,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방식대로 키우다 보니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며느리는 이걸 문제 삼습니다. 엄마네 집 갔다 오면 아이가 달라져요. 안 되는 걸 해달라고 떼쓰고 규칙이 무너져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그저 손주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건 세대 간 가치관 차이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아이를 키우는 게 가족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하고 그게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육아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고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도움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갈등의 뿌리입니다. 며느리도 편한 건 아닙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더욱 그렇죠. 어린이집 등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아이가 아프면 누군가는 회사를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입니다. 그런데 왜 거리를 두려고 할까요? 며느리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도움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오실 때마다 집 정리를 해야 하고 엄마 식성에 맞는 반찬을 준비해야 하고 엄마 말씀에 네네 하면서 맞춰드려야 하니까요.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면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 요즘 애가 밥을 잘 안 먹나? 남편은 집안일 안 도와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 내 생활을 감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죠.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자신만의 육아 철학이 뚜렷합니다. SNS나 육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 강의를 듣고 나름의 기준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어라며 다른 방식을 제시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솔직한 이유는 자유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절박했습니다. 누구든 도와주면 고마웠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가고 엄마도 육아에 익숙해지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며느리들은 억울해합니다. 도움받는 대신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시어머니도 할 말이 많습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줍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달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잤죠. 그래도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묵묵히 해냈습니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손주가 예쁘고 며느리가 힘들어 보여서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니 배신감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당한 기분이 드는 거죠. 특히 섭섭한 건 손주와의 관계입니다.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며느리가 자꾸 떨어뜨려 놓으니까 손주도 서먹해집니다. 할머니 집 안 갈래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이제는 불편한 사람이 된 건가요? 시어머니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왜 거리를 두려고 하냐는 겁니다.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반찬도 해다주고 손주도 봐주고. 그런데 왜 날 멀리 하려고 할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왜 간섭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대가족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당연했고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독립적인 핵가족을 선호합니다.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죠. 이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을 만듭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첫걸음입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감사의 표현입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이만큼 버텼어요 라는 진심 어린 감사를 자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싶다면 갑자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좀 익숙해져서 혼자 해보려고요. 하지만 힘들 때는 또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경계의 존중입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기본적으로 며느리와 아들의 가정입니다. 도움을 주되 주도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때?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육아 방식이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가족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의 역할을 정해두는 거죠. 예를 들어 주중에는 저희가 키우고 주말에 하루는 엄마네 집에 갈게요 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또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시어머니가 섭섭해하고 있다면 며느리는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줘야 합니다. 엄마 기분 상하셨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결됩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고 치부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과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아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 마음만은 같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목표는 같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대화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육아 도움과 간섭 사이의 경계는 정말 미묘합니다. 한쪽만 옳고 한쪽만 틀린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가족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고 서운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참기만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도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